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이 없으니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부서에서 팔려다니다가 백수가 되었네요. 뭐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 분위기 안 좋죠. 뭐 작년에도 분위기 안 좋았지만 올해는 뭐 시작한 지 이제 한 10일 지났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과연 올해는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직장 다닌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하는 분들, 아니면 자영업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같이 유튜브 하는 분들 다 안 좋을 것 같아 다. 예. 일단 직장 다닌 분들은 이제 올해 무사하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아마 올해 직원 정리를 하는 곳이 좀 많을 겁니다. 대기업도 직원들이 많이 할 거예요. 특히나 짬이 차신 분들은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올해. 짬이 찼다는 건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좀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오히려 부담이 돼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희망퇴직할 때 보통 이제 대상이 보통 이제 짬차장, 부장, 아니 짬과장급, 그러니까 이제 직급이 높고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이제 좀 칼질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이 시기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나가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내보내려고 할 겁니다. 버텨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이세할 겁니다. 나 대신에 누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총대 맸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시기에 누구든 총대 매고 싶은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골로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가면 절대 이만큼 못 본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존버하려고 안간에 쓸 겁니다. 눈치 싸움 장난 아닐 거예요. 올해 아마 대기업 중견 중소에서 좀 여러 군데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원 수를 줄인다는 거죠. 예. 근데 직원 수를 줄여도 아마 신규 채용은 많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분위기 봤을 때는 제조업이 번성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뭐 나가면 사람 뽑긴 하겠지만 예전만큼 많이 뽑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소기업도 감히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말 못 할 겁니다. 뭐 중소기업 이제 뭐 아무 스펙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못 할 거야. 아무리 중소기업이 이 손이 딸려도 지금 이 손이 딸리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바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일이 바쁘고 잘 돌아가야 뭐 사람 뽑죠. 근데 지금 잘 돌아간 중소기업 많이 없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이 제조업 다니시는 분들 계속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반응이 다 안 좋아. 대기업도 안 좋고 중견도 안 좋고 중소는 더 안 좋아. 일단 일이 없대요, 일이. 바쁘지 않대. 물론 겨울은 좀 비수기라서 일이 없는 게 맞는데 여름 때부터 겨울까지 쭉 일이 없는 거예요. 작년 여름 때부터. 이제는 성수기란 개념도 없대요. 공장이 작년에 겪어봤을 때 그렇게 바쁜 시즌이 별로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바쁘지 않으면 뭐 잔호특근 못 하는 거죠. 중소기업은 뭐 떡값이나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일이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뭐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 뭐 집이 잘 살고 여유가 있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 이 직장에서 계속 다니느냐 아니면 내 보내지느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제조업 다니는 분들 몸 많이 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도 요즘에는 신규 채용 잘 안 해요. 아웃소싱 알바 생산이 너무 많던데 많긴 한데 옛날만큼 많이 뽑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아웃소싱도 옛날에 비하면 채용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아웃소싱은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다 뽑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통 아웃소싱한 게 뭐냐? 외주예요, 외주. 외주란 도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청에서 일하는 건데 원청에서 일했을 때 뭔가 좀 위험하거나 귀찮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곳에 넘기는 거예요. 그 외주로 하거든요. 외주로 도금. 영어로 하면 아웃소싱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을 맡길 게 없어요. 이게. 공장도 잘 안 바쁘다 보니까. 일이 바빠야 그건 아웃소싱에 이제 외주를 줄 게 많은 거죠. 일 시키기 많은 거지. 근데 지금은 일 시키기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웃소싱도 사람 많이 안 뽑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주머니 사정 안 좋아지고 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많다 보니까 아웃소싱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아웃소싱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아웃소싱 들어가고 싶다. 전화를 하면 그러면 음, 이사주 챙겨오시고 다음날 오후에 저희 공장 사무실로 오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주가 뭐냐면 이제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번호 요 세 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자격증이나 뭐 생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사주만 챙겨서 다음날 가잖아. 가가지고 물어봐요. 혹시 공장에 해봤어요? 공장 힘들 텐데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바빠가지고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일할 수 있겠습니까? 뭐 특별하게 아픈 데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봅시다. 내일 와가지고 일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잘해봅시다. 끝이에요. 그러면 바로 일하는 거야. 보통 아웃소싱이. 뭐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은 까다롭게 볼 거야. 왜냐? 일 시키는 사람은 적은데 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그럼 상당수 회사 내보내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웃소싱도 뭐 어중이 도중이 다 받아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잖아. 몸부림 일 안 해봤잖아요. 어. 많다고 하면 본인은 정작 일 안 해봤잖아. 막상 지원해보세요. 일할 수 있는지. 예. 이게 그런 거야 뭐냐면 그냥 공고가 많이 나오는 거야. 실제 내가 지원하고 면접 보는 거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거 좀 약간 현실감가 없는 사람들 많거든. 막상 많다고 하면서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이제 원서 넣고 일해본 적은 없어요. 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저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아웃소싱도 옛날 같으면 막 50명 뽑는데 지금 10명도 안 뽑을걸? 10명도 안 뽑는데 하겠다는 사람 100명이 넘을 거야. 아마. 장난컨대. 지금 돈이 급한 사람도 많잖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내가 지금 뭐 형편이 안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뭐라도 해야죠. 근데 지금 뭐라도 하려고 해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습니다. 예,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돈 없는 사람이 가뜩이나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 몇 번 얘기했는데 보통 대다수의 서민들은 평소에 안일하게 살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때 뭔가 위기감 느끼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 이게. 예, 안 돼. 뭔가 일 터지거나 살려고 하니까 번번이 좌절되죠. 앞으로 더 많이 좌절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많고, 돈 벌어야 되는 사람 많지만, 정작 일할 곳은 많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어요. 누가 힘들겠어? 가뜩이나 돈 없고 쪼들리는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 이런 불경기에 스스로 그런 상황 만들었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리적 계약직하고 있어서 이의적인 거 알고 있고 팔이 목숨인 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상처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런 거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누가 밥을 먹여주나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계약직이라도 해야 돼. 계약직을 해야 뭐 정규직 가능성이 있어. 뭐 계약직 하다가 일 잘하면 뭐 정직자리 나한테 넣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계약직 일한 경력을 가지고 딴 데 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직 일하다가 뭐 계약 만료되면 나가야겠죠. 대신에 뭐 계약 기간 동안 일할 수 있고 설령 끊는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커리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어찌됐든 간에 난 계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거니까. 같은 요즘에 경력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경력 없으면 안 뽑아줘요. 이런 물량 생산직도 이런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없으면 안 뽑아줘.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은 채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도 요즘에는
경력 없으면 안 뽑으려고 그래. 왜냐? 경력 없는 사람들이 보통 적응 못하고 일을 못하거든요. 어떤 일 해본 사람이 훨씬 더 낫거든. 금방 적응하고.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계약직이면 사실 불안불안하죠. 일하면서. 언젠간 나가야 되는 거죠.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마냥 뭐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커뮤니티 하면서 시간 까먹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마음이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계약직이라도 하세요. 파견직이라도 해. 하면 돈 벌고 경력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어디 면접 보더라도 유리해. 경력 없는 사람보다 유리합니다. 지금 사실 뭐 계약직 일자리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돈 벌려면. 해야지, 이거라도. 이 계약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계약직이라는 게 뭐 6개월 계약직 하면, 계약직 이제 들어가면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6개월, 그러니까 최대 6개월이지. 만약에 내가 일하는 라인에 일이 없으면, 뭐, 공장이 안 바쁘면 6개월 되기 전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없어요. 이 계약직이 안정이 그런 겁니다. 딱 6개월까지 계약하면 6개월까지 어떻게든 일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은데, 그건 어디까지 6개월 기간 동안 내가 일이 있을 때 얘기고요. 공장이 바쁠 때 얘기고. 난 6개월 계약하고 일하게 돼 있었는데, 한 달 반 했는데, 일이 없어. 내 공장에 일이 없어. 그러면 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계약직 쓰겠다는 것 자체가 그냥 급할 때만 쓰겠다는 거죠. 급할 때만. 급할 때 썼다가, 뭐 급하지 않으면 계약기가 남아있어도 내 보내는 거야. 편하게 자를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노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이거라도 해야 돈이라도 벌고, 뭔가 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분 말한 대로 일 안 한 사람한테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 지금 돈 급한 사람도 많잖아. 돈 급하면 뭐든 해야지, 뭐. 가리지 않고 해야죠. 지금도 따지고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본인 처지를 봐봐. 누가 본인 같은 사람 뽑아주겠어. 잘하는 것도 없는데. 상처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런 거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누가 밥을 먹여주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메타니즈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직 월급 적고 불안하고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아쉽고 내가 지금 뭐 처지가 안 좋고 뭐 다른 데 갈 데 없으면 이걸 해야죠. 앞으로 이제 일자리 구하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거라도 해가지고 일단 남아있는 기간만큼 일을 해야겠죠. 성실하게 일하면서 받는 관리를 잘해야겠지. 설령 내가 나중에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런 생각해야 돼. 계약직 일하더라도 이걸 경력 나중에 경력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경력직 면접 보더라도 내가 계약직이랑 경력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게 플러스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웬만하면 정규직 일자리 구하는 게 낫죠. 오랫동안 일할 수 있으니까. 고용 걱정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정규직이 그렇게 흔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그러면 뭐 계약직 하면서 뭐 정규직 일자리 나오면 지원하든가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해야 돼. 일단 돈을 벌어야 돼. 왜냐? 지금 돈을 안 벌면 버티기 힘든 사람들. 예. 이번 달 나기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본인은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직이나 일을 못하는 사람 더 불안합니다. 직장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훨씬 더 불안해. 그거 꼭 아시기 바랄게요. 보통 직장 다니면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생각을 해봐. 지금 밖에 나온 사람 중에 월급 걱정하고 생활비 걱정하고 진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 회사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일하면서 뭐 일정 이상 봉급 받고 이 봉급 때문에 내가 그래도 크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구나. 그 일종이 뭔가 위안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아무튼 올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마음 단디 먹으시고 절대 약해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